갤럽 어처구니가 없군요. 먼저 표집입니다. 파면 이후 이 정도는 처음입니다. 표집 격차가 12%나 차이가 나는데 여론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쪽 지지층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제 서서히 대선이 다가오자 응답하기 시작해 결집했다는 것과 우리 지지층이 느슨해진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주 들어와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 판세가 좀 요동을 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단일화 카드밖에 없는데 글쎄요, 설사 성공하더라도 전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개장수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에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론조사 일부에서 드러났듯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1 더하기 1은 2가 되진 않습니다. 단일화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발생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고의 단일화는 1+1은 2.5가 되는 것입니다. 여론 지지세가 모아지면서 역전과 대세론으로 힘이 쏠리는 방식입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는 양쪽의 생각과 유권자층이 많이 달라 오히려 1+1은 1.5가 되는 형태입니다. 특히 당세의 차이로 인해 이준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김문수를 단일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인성이 나쁜가, 정력이 좋은가 라는 부분으로 후보를 뽑지 않는 한 이준석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만일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의 지지층은 떠나가고 이후 친윤계는 이준석을 버릴 것입니다. 이는 이미 경험한 이준석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량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정치 인생 최소 20년을 바라보는 이준석이 그런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를 도모하는 편이 그건 역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내심 국민의힘이 연일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선에서 제3당 후보 중 이준석만큼 주목받고 있는 후보가 최근 선거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싶습니다. 개혁신당의 대선운동은 이준석과 언론 공공전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를 국민의힘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연일 단일화 않는다며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일타 강사의 중요한 분석 보시고 뒤에서는 이번 대선의 예측 득표율 보고 드립니다. 유상범이 이제 그 총책임자거든요. 이제 단일화 추진 본부장인데.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단일화 주도권이 이준석 후보한테 있다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선 전략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해봤지 않았겠느냐. 우리 당에서는 뭐 친윤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할 사람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면 단일화를 위해서 이준석 네가 원하는 거를 그냥 다 들어줄게. 이런 차원의 표현이었겠지. 뭐 당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 했겠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오늘 천하람 원내대표도 나와가지고 나도 들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친윤들이 하고 다니는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제 윤석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구속받지도 않는 상황이고 다만 뭐만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당권을 계속 유지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권 행사하고 다음 총선 때 나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약에 이게 한동훈한테 갔을 때는 큰일 난다. 나는 진짜 뭐가 날아간다. 심지어 지난번에 한동훈 쫓아낼 때도 지들이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쫓아냈기 때문에 한동훈이 오면 난리가 날 거다라고 굉장히 큰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대권을 넘겨주는 건 걱정을 안 합니다. 진짜 엄밀히 말해 걱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 당만 쥐고 있으면 이 당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나는 계속 대대손손 뭐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강원도 영동 강릉에서 내가 공천만 받으면 그만이지. 뭐 경북에서 내가 공천만 받으면 그만이지. 여기서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어차피 윤석열이 돼도 나는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빌붙었던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뭘 했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권은 놓치면 안 된다. 특히 누구한테? 한동훈한테는 뺏기면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제 이준석을 쫓아내고 이랬던 거는 윤석열이지 우리가 아니다. 라고 지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도 나를 쫓아낸 거는 윤석열이지 권성동이 아니다. 라고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죠.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쳐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준석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적어도 타협이 가능
가능한 대상이라고 이제 이준석을 보는 거죠. 가능하다. 이준석도 당내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나가봤는데 너무 춥거든. 네. 저 당에 들어가가지고 당대표 할 때 얼마나 따뜻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저 당을 차지할 수만 있으면 그냥 악마한테 영혼도 판다.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저 7%, 8%의 지지율 저것만 유지하면 저 당은 어차피 개박살이 나고 난장판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때 쓱 들어가가지고 한동훈이랑 맞짱 떠서 당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구도로 보면 사실은 이준석 지지층은 오히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2030 남성층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랑 엎기로 하면 그 층이 충성도가 깨져나가면서 아마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만큼 마이너스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 자체는 극단적으로 줄어드는데 네. 이준석이 가져가고 싶었던 상징성은 박살이 나는 거라서 이 이후에 이준석의 어떤 정치적 위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텐데 네. 그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고요. 대선에는 안전판이지만 이준석의 정치적 미래나 저 정당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단일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준석 내 패거리가 또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를 안 하고 지금 광파리를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만큼 몸값이 높고 저쪽에서 야 이렇게 안달을 내고 뭐 난리가 나네. 나 아유 전화 다 차단해야 되겠어. 오늘 이준석 그 얘기 했거든요. 네. 허세 엄청 떨면서 그렇지. 아유 귀찮게 왜 이래 자꾸. 아 왜 자꾸 단일화를 하자 그래. 단일화 얘기 그거 꺼내지 말라니까. 아 이 오빠이 또 단일화 얘기를 하시네. 아 단일화 얘기 하지 마세요 좀. 아, 다음 주에 얘기 또 하자고. 아유 단일화 얘기 그거 왜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거. 자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나는 단일화 대상이다. 네. 나는 저쪽에서 필요로 한다. 나는 한국 보수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계속 떠들기 위해서 이거를 써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쪽에 그 기존 정치 문법에 익숙하고 이제 올드한 아저씨들 계속 이런 딸려다녀요. 끌려다니고 완전 지금 놀아나고 있는 중이거든. 유상범이고 뭐고 다 놀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어제 MBS 조사를 보겠습니다. 무려 보수가 5.3% 과표집된 상황이라 지지율이 이재명 46%, 김문수 32%, 개장수 10%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재명 후보의 5.3% 역보정을 하면 이재명 51.3%, 김문수 32%, 이준석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아시겠지만 15,000명 샘플로 조사한 여족꽃 결과와 비슷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MBS나 여족꽃이나 다른 기관인데도 같은 결과로 수렴하고 있고 실제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55, 김문수 30% 중반, 이준석 1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투표장에 나가면 무조건 대승입니다. 꼭 사전 투표를 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